지금부터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파일 업로드와 이미지 게시판에 대해서 한번 해보실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1부터 2까지 전부 다 짤 수 있어요. 그 1부터 10까지 전부 다 짤 수 있는데 시간만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짜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에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form.xml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라이브러리는 149페이지, 이 교재에서 쓰는 라이브러리는 파일 업로드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이제 그쪽에 그 maven.org 해가지고 이쪽에 찾아가시고요. 그 maven.org 가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파일 다시 커먼스 파일 업로드네요. 저희가 이제 커먼스 파일 업로드 대시 파일 업로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이제 커먼스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아이디가 커먼스 파일 업로드예요. 버전은 1.3.3이네요. 지금 최신 버전은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1.4 버전이네요. 그 2018년에 했던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써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얘를 이제 복사를 하시고요. 버전은 좀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는 커먼스 파일 업로드, 커먼스에 저희가 커먼스 뭐 파일 대시 파일 업로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요. 이때 이제 하셔야 될 거는 버전 이렇게 쓰시고 버전만 교재에 있는 거 search.maven.org에 써 있는 것을 쓰고 3.3 버전을 쓰겠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form.xml에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디펜던시.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STS 여시고요. 이제 프로젝트 지금 EX00 프로젝트입니다. EX00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진행하고 있는 거에다가 form.xml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form.xml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이쪽에 이제 그 디펜던시스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맨 끝에다 하겠습니다. 그냥 디펜던시 계속 추가하는 거니까 디펜던시스 여기 안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하시고 버전이 1.3.3이다. 1.3.3이다. 이게 쓰시고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자기 자리 찾아주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요게 지금 파일 업로드를 위한 이제 저희가 그 쓸 때 이게 이제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이쪽에 이제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입니다. 관련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게 이제 커먼스의 파일 업로드라고 이제 설정을 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얘는 그 파일을 저장한 상태로 주지 않아요. 그 업로드가 완료된 상태로 주지 않습니다.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로 줍니다. 상태로 넘겨준다. 자리를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 폴더에 파일을 저장을 하긴 해요. 용량이 적으면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그런데 얘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저장을 다 서버에다 다 저장이 된 상태로 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다 저장을 하자라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메소드로 얘네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이쪽에 서버 쪽에 관련되는 거니까 파일 업로드가 서버 쪽에 된 거라서 서버에 관련된 설정을 합니다. 서버에 관련된 설정 아시겠죠? 서버에 관련된 설정은 1번 서블릿-content.xml 2번 web.xml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교재 150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서블릿 컨텐츠.xml에다가 설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이제 파일 업로드입니다. 파일 업로드. 자,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 LIB는 이제 서버에 관련된 겁니다. 서버와 관련이 있다.
서버와 관련이 있어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설정을 어디다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그 설정을 이제 서블릿 다시 웹.xml이나 아니면은 교재에서는 서블릿에 지금 현재 당장은 서블릿에 했습니다. 서블릿 다시 뭐 context.xml에 하시거나 또는 이제 웹.xml에다 할 수 있어요. XML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서블릿 컨텐츠.xml에다가 빈스를 만들면서 이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 파트 리저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객체 생성을 해서 빈 태그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저희가 그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 다시 rf 밑에 스프링 밑에 app 서블릿 밑에 서블릿 컨텍스트 XML이 여기 숨어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자,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 여세요.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예, 됐죠. 그에다 뭘 만든다고요? 빈스에 해당되는 빈을 하게 만든다고요. 선생님 거기 보니까 옛날에는 빈이라고 썼는데 왜 빈스 땡땡이라고 썼을까요? 루트 컨텐츠 XML을 더블 클릭해 열어보면 여기는 이제 빈이라고만 썼어요. 이해되시겠죠? 이유는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여기 보면 ns xml ns 네임스페이스가 여기는 빈스로 돼 있어요. 땡땡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 그런데 서블릿 컨텐츠 XML의 위로 가보시면 그 xml ns가 여기 MVC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MVC. 지금 빈스는 땡땡 붙어 있는 걸로 네임스페이스가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꺽쇠 표시 빈스라고 꼭 써야 돼요. 아시겠죠? 빈스 땡땡 빈이라고 써야 돼요. 그 루트 컨텐츠 XML은 이제 빈스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생략하는 거죠. 생략해서 써가지고 여기 빈이라고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빈스 땡땡 빈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를 기본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빈스는 생략하고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생략해서 쓴다라는 것을 이제 참조해서 볼 수 있으세요. 저희는 지금 서블릿 컨텐츠 XML에다가 이제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빈스의 빈 이렇게 해서 한 개 잡아주시고요. 그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 아이디하고 클래스의 이름인데 그 파일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디 이꼬르 쌍따옴표 찍고 여기다가 멀티 파트 리졸버라고 쓰세요. 리졸버라고 쓰는데 이 아이디는 그 다른 이름으로 바꿔치기 할 수 없어요. 즉 오타가 있으면 실행이 안 된다. 이해되시겠죠? 이 아이디가 얘를 가져다가 이제 그 파일 업로드 할 때 사용을 하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멀티파트 리졸버라고 반드시 똑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에 틀리면 이제 동작을 안 해요. 동작을 안 하면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가 중요해요. 어떤 클래스를 이걸로 쓸 것이냐. 여기 보면 org.spring framework multipart.commons 되게 기네요. commons multipart resolver라고 쓴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언더바가 이게 언더바가 안 생겼어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틀리고 있다. commons인데 commons라고 써놨어요. commons 이렇게 써가지고 다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언더바가 생겨야 돼요. 아시겠죠? 언더바가 안 생기면 이제 지금 친 거를 확인을 해봐라. 아시겠죠? 그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길게 찾아가야 돼요. org.spring이잖아요. 그럼 maven dependency 가보시면 이쪽에 org 스프링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웹의 멀티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 다시 웹 여기 있죠? 스프링 다시 웹 밑에 이제 열어보시면 웹에 이제 멀티파트가 여기 있진 않네요. 스프링 웹에 찾아갔더니 이쪽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뭐 웹 MVC 뭐 이런 거 찾아가 보시면 여기도 없어요. 웹점 멀티파트인데 제가 잘못 찾았나 봐요. 웹점 멀티파트 여기 있네요. 그냥 이제 웹에 있어요. 웹 스프링 대시 웹에
보시면 이제 웹.멀티파트가 있으시고요. 멀티파트.common이라고 이제 패키지가 보이세요. 커먼스 보이시죠? 커먼스를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커먼 파일 커먼 멀티파트 리저버라는 게 있어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뭐가 있냐면 카피 퀄리피드 네임이 있어요. 퀄리피드 네임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퀄리피드 네임을 한 다음에 패스햇을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점 클래스까지 나오시는데 클래스를 지우시면 돼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오탈자 없이 잘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이게 라이브러리가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요. 누르시고 카피 퀄리피드 네임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냥 카피가 아니라 퀄리피드 네임을 쓰시면 클릭하시면 점 클래스까지 이 파일명에 해당되는 것을 쭉 써주는데 이거를 이제 지우고 원래 이렇게 키인하기 전에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점 클래스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점 클래스를 지우세요. 지우시면 이제 이게 전부 다 입력한 거예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언더바가 생긴다. 아시겠죠? 언더바가 생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게 또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치셔서 그 오류 없이 잘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차피 교재에서 다 돼 있고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마우스 갖다 대면 언더바도 생기니까 그걸로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클래스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잘 넣는다. 잘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이제 프로퍼티를 선언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저희가 빈즈에 보시면 빈즈 땡땡 프로퍼티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세요. 빈즈 땡땡 프로퍼티. 예전은 그냥 프로퍼티만 썼는데 그 루트 컨텐츠 XML은 빈즈가 기본이기 때문에 프로퍼티만 썼고 지금 얘는 MVC가 기본이기 때문에 빈즈라고 붙여야 된다. 아시겠죠? 빈즈 땡땡이라고 붙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프로퍼티에 보면 디폴트 엔코딩 이렇게 돼 있네요. 디폴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디폴트 엔코딩이라고 나와요. 이거 프로퍼티란 얘기는 이 클래스 안에 사용하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안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 디폴트 엔코딩은 UTF-8로 쓰겠죠? 여기다 밸류 쓰고 이제 여기다가 밸류라고 썼네요. 밸류라고 썼고 여기다 UTF-8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단독 태그 여기 꺽쇠 표시 안에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단독 태그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슬래시 이렇게 붙이시면 단독 태그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꺽쇠 표시 안에 뭔가 있으면 단독 태그로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빈과 슬래시 빈 사이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꺽쇠 표시로. 이게 있으면 이제 이거를 단독 태그로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 사이 꺽쇠 표시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맨 끝에다 슬래시를 붙여서 얘 단독 태그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개는 이제 그 빈즈 프로퍼티를 빈즈의 프로퍼티를 또 한 개 선정을 합니다. 네임은 뭐냐면 이제 맥스니까 최대죠. 최대. 맥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맥스 메모리 사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업로드 사이즈가 있어요. 지금 업로드 사이즈를 이제 저희가 그 지정을 해서 사용할 거고요. 얘도 밸류스 이렇게 썼네요. 밸류 해당되는 것을 썼고 얘는 1048 57 560 이렇게 썼네요. 이게 지금 이제 뭔지 잘 모르니까 계산기 이제 검색을 해서 계산기 찾아볼게요. 자, 계산기를 이제 이렇게 놓고요. 예, 이렇게 놔두세요. 놔두시고요. 여기처럼 104857 560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하세요. 나누기 쓰시고 그 다음에 1024가 키로거든요. 1024 쓰시면 엔터 치면 지금 이제 1024 썼더니 나누기 1024 썼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거를 1024로 또 나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여기서 또 나누기를 또 계속 쓸 수 있나? 쓸 수 있네요. 다시 1024 해가지고 또 나누시면 이렇게 되죠. 1024 나누기 1024를 계속 쳐야 되겠네요. 나누기 1024
99가 되네요. 99.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한 번 나누면 킬로고요. 한 번 나누면 메가거든요. 이게 약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약 100메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원래 계산은 100 곱하기 쓰시고요. 이런 C 눌러야 돼요. C 깔끔하게 하고 그 100 곱하기 1024 곱하기 그 1024를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048 이렇게 되면 10이라고 10메가라고 쓰셨네요. 10메가. 여기 1 빼가지고 10메가네요. 그 10560. 맞네요. 이게 10메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전체 한 번 올라갈 때 10메가까지만 올릴 수 있다. 아시겠죠? 너무 큰 거는 올릴 수 없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팅하다 보면 어떻게 10메가까지만 돼요. 아시겠죠? 이미지 한 개 올리면 이게 쭈쭈쭈 올라가죠. 얘가 100메가도 되고 그런데 아시겠죠? 동영상은 기가바이트가 이렇게 보통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100메가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 개 더 붙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영어를 한 개 더 붙여서 여기 10485756 그다음에 영어를 한 개 더 붙이면 이제 요건 100메가가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된다. 예, 밸류는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태그 사이에 여기에 이제 값이 없는 거예요. 태그 사이에 해당되는 여기에 값이 없다. 그러면 여기 슬래시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단독 태그가 되는 거죠. 맨 끝에다가 이제 여기다 슬래시를 붙여서 단독 태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있는 경우는 안 돼요. 이제 요거는 최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최대 파일의 사이즈, 크기 전체 사이즈는 저희는 이제 100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0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이렇게 해서 8이 아니라 곱하기 이런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것은 저희가 이제 100메가바이트로 이제 이렇게 그 전체 파일 한 번에 파일을 올릴 수 있는 크기입니다. 아시겠죠? 크기를 지정을 한 거예요. 지정을 해서 이게 이제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파일칭.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파일의 크기입니다. 크기. 파일의 크기는 총 100메가바이트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총이고요. 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맥스 업로드 사이즈 퍼 파일당 크기를 이제 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한 개 하시고요. 자, 지금 저희는 한 개당 10메가바이트를 이렇게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메가바이트인데 이거는 그 한 번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개의 파일에 한 개의 파일입니다. 한 개의 파일의 크기, 최대 크기입니다. 최대 크기. 여기는 그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최대 크기. 최대인데 최대 크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0을 한 개 더 지우면 되겠죠. 0을 지우셔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맥스 이렇게 쓰시고 맥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퍼 파일 맥스 업로드 사이즈 퍼 파일 찾으시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최대 크기를 10메가로 했으니까 파일은 최대 몇 개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그 10메가로 치면 10개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10개까지는 저희가 이제 올릴 수 있는 파일을 이제 어쨌든 크기는 정해놨어요. 이해되시죠? 크기는 정해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업로드 템프 DL이 있는데 얘는 이제 보통의 경우는 64KB 이상이게 되면은 얘를 이하가 되면은 메인 메모리에 올리게 되고요. 이상이 되면 이제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템프 파일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템프 파일을 지정해 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제가 웹 포스팅 했을 때 문제예요. 웹 포스팅 했을 때. 웹 포스팅하는 업체에서 C 드라이브 건드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윈도우즈 서버가 아니라 리눅스 서버예요. 그러면은 C 드라이브 이렇게 가지 않아요. 리눅스 서버는 이제 체제가 틀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지정을 하면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웹호스팅에서 쓸 때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아직 정해진 대로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폴더에다가 정해진 대로 그냥 그 템프로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지 맘대로 하니까 그냥 정하지 않는 걸로 하시죠. 아시겠죠? 교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업로드 뭐 템프 dir로 해서 그 이게 이제 그 이런 파일에 내가 지금 임시 파일을 저장할 폴더의 위치. 요거는 이제 그 임시 파일. 요거는 임시 파일은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는 24KB인데요. 24KB. 저희가 24KB가 넘는 파일입니다. 넘는 파일은 넘는 데이터는 파일을 이용하고요. 파일을 이용하게 되고요.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넘지 않으면 그 메모리를 이용하게 돼요. 아시겠죠? 램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거보다 더 적으면 이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램을 이용해요. 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임시 파일의 위치를 임시 파일을 저장할 위치, 임시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는데 웹호스팅한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거를 지정을 하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권한도 없고 아시겠죠?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걔가 리눅스 서버인 경우에는 이게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웹 호스팅을 하는 경우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지정하면 오류가 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정하지 않고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한다. 아시겠죠? 내 서버예요. 지금 윈도우 서버를 갖고 있고 지금처럼 통계 라이브러리를 돌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지정해 놓으면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서버 쪽에 있는 쪽에다가 이제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생략한다. 그런데 없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동작한다. 기본적인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서버 쪽에 있는 메모리 쪽에 그 위치를 잡아서 걔가 올렸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더라고. 저희가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웹호스팅을 한 게 받고 있잖아요. 지금 웹장.com을 웹호스팅을 받고 있는데 그 웹호스팅 받고 있는 쪽에다가 이걸 지정해서 넣어놨더니 오류가 나더라고요. 서버 오류가 나서 이게 동작을 안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정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를 사용할 건지 파일을 사용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빈즈 쓰시고요. 빈즈의 프로퍼티 네임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에 이제 그 맥스인 메모리 사이즈가 있어요. 그 최대의 메모리를 사용한 그러니까 램을 사용할 사이즈는 얼마인가 이거고요. 밸류 값을 줘서 여기 밸류 값에다가 1048 57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48 5756을 또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보시면 1024 이렇게 돼 1024 1메가네요. 네. 1메가 정도까지는 여기 3개씩 줄여보면 되죠. 1024 10메가네요. 10메가 1024 10메가 정도 됩니다. 요거죠. 요거 이게 10메가인데 얘가 10메가 얘는 1메가네요. 그럼 이해되시겠죠? 1메가 맞나? 지금 잘못 쓴 건가? 얘가 지금 얘는 100메가 아닌가요? 위에 게 100메가 맞죠? 헷갈려.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설정한 것은 얘가 뭘 설정한 거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메인 메모리 램이 8기가 안에 되는데 그 중에 그 몇 메가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이제 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 램을 사용할
그 데이터 크기를 지정한 거예요. 크기를 지정해서 그 제가 볼 때는 요거 지금 보면은 공이 빠졌기 때문에 약 이제 위에 여기 2MB 교재에서는 2MB 뭐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24 이게 1024 이거 100메가가 맞나? 이렇게 헷갈리지? 요즘 계산기 다 해줘서 자 이제 그 10485756 나누기 1024 나누기 1024 엔터 치시면 10메가인데 10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10메가 예 전부 다 요게 10메가예요. 요게 10메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메가라고 쓰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1메가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1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엔터 치면 요거죠. 요거 이렇게 121269796 126976에 해당되는 게 1메가입니다. 아시겠죠? 맞나? 다시 1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엔터 아닌데요. 1048576 1048576 이거 1메가 맞는데요. 아이씨 왜 이렇게 계산이 어려워. 나누기 이게 이상한데 1024 이렇게 하고 나누기 1024 나누기 1024 엔터 다시 1이 맞네요. 1024 예 1메가 맞습니다. 1메가 1메가입니다. 1메가 그 지정한 거고 현재 위치는 1메가입니다. 1메가바이트 1메가바이트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1메가바이트까지는 램을 사용한다고요. 아시겠죠? 램을 사용하고 1메가가 넘어가면 파일을 사용한다. 되셨죠? 그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이 적은데 뭐 파일에다 막 저장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걸로 적용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정을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테스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언어 파일 라이브러리 등록과 이제 업로드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끝냈습니다.